네, 개장했습니다. 대민경제TV 개장방송, 오늘은 1월 30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발버둥치고 애쓰는 방송입니다. 어제 너무 심했나요?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신규 상장주도 없고 외국인만 좀 도와준다면 특히 코스닥 시장이 중요한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요즘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 해주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만 외국인이 수급 어떻게 되는지, 2차전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엔캠이 빠지는데요. 많이 올라서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막 미친 사람 널뛰듯이 하는 움직임들이거든요. 이런 불안해서 주식 못 들고 있잖아요. 자, 하여튼 요즘 주식을 뭐랄까, 그 지식이 부족한 유튜버들이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 참 벌써 사납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포스가 강세는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죠. 여기서는 어제 나온 얘기는요, 그거 무수, 여기 나온 게 하이드로 리튬이 물이 없다는 얘기죠. 무수 수산화 리튬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또 뉴스가 났으니까, 근데 왜 그게 없을까요? 뉴스가 난 게 있으면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 무수 수산화 리튬 하는 거. 네. 뭐 어쨌거나 여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핵심은요, 제가 볼 때는 요즘 2000ppm입니다. 2000 탄산 함량. 결국 탄산이 불순물이거든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이렇게 컨버전 하니까 탄산이 남거든요.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배터리용은 탄산이 한 5000에서 한 6000 정도 pp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는요, 전고체 전지는 2000ppm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불순물을 낮추는 게 굉장히 힘든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미 작년에 하이드로 리튬은 탄산 함량 2000ppm 이하 전고체 전지용으로 개발했다, 그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을 뺀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을 뺀 거는 뭐 보일러로 떼면 되는 거겠죠.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탄산 2000ppm 요걸 만들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뭐 어쨌거나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 뭐 새해 들어서 그동안 워낙 이 회사가 주주들과 소통 안 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전웅 대표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기술 자체는 주목은 계속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든지 염호 계약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요즘 긍정적인 루머들은 많습니다. 루머들은 많은데 저는 이제는 돼야 되는 걸로 보고 특별히 응답을 하질 않겠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해서 희망을 가지고도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에 신년사도 보면서 하이드로 리튬 신년사를 보면서 뭐 금방 될 것 같아 굉장히 기대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또 양치기 소년 같아서 이제는 되면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걸로. 근데 좀 전에 말씀 탄산 2000ppm 이런 얘기는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라서 해드리는 얘기인데,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죠. 전고체 배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한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지금 투자 심리도 안 좋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급 계약 혹은 염호 개발 계약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주는 게 너무 절실하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인터플렉스 강세인데요. 지금 갤럭시 S24 관련주는요, 인터플렉스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게 대장주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주가가 저평가냐, 그건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타고 올라가다가 여차하면 잘라버리는 것. 인터플렉스가 대장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팹리스들은 오늘도 약세입니다. LNF가 이번에 짠머리 썼다가 결국 당했네요. LNF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서 큰 회사들 코스피 가지 마십시오. 뭐 본질이 좋아야지. 뭘 코스닥에 있다 코스피 간다고 뭐 좋아집니까? 코스닥에 있다 코스피 가는 회사 NC소프트, 셀트리온 뭐 이런 거가 코스닥 가서 코스피 가서 뭐 특별히 득 본 거 있나요? 자, LNF 코스피 가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보통 이 시기에는 코스피 200에 따른 인덱스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이제 코스피 200 가려면요, 특례 편입되려면 시총 50일 이내가 15일, 보름 정도 돼야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되는데, 3월에. 지금 62위죠, 어제. 이제 그것도 날 샜습니다. 주가 떨어지니까. 그럼 6월에 뭐, 정기 변경 때 편입되는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 수급도 없고, 네. 그래서 LNF도 상당히 지금 이제 꼬여버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머티는 MSCI 2월에 편입될까 했는데 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2월 편입이 날새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뭐 적자 회사에 기댈 것도 없는데 MSCI 편입이라는 수급적 비빌 언덕까지 사라져 버리니까 답도 없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하고 LNF가 좀 비슷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어쨌거나 오늘 2차 전지 일단 강세 출발입니다. 출발은요. 그래서 첫째 조건 오케이.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피는 순매수고 코스닥도 어제에 비해서는 순매도가 좀 적네요. 아직 개장 초반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도 괜찮아. 오케이. 오늘은 코스닥 시장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인 플러스권이고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00ppm이 중요한 겁니다. 2000ppm. 이렇게 불순물을 이렇게 줄이는 게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진심으로 좀 잘 돼서 만약에 하이드로 리튬 포스가 뭐 좀 의미 있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는다면 지금 올해는 소재 중심이다 하면서 제가 엔캠 중앙첨단 소재는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유튜브 영상도 많습니다. 이때 7만원대 이때 저는 그렇죠. 주가 바닥일 때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드리고 주가 이렇게 막 튀면요 여러분께 조금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때 주가가 바닥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뭐냐,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네, 바닥이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해 소재가 중심으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양극재 이런 주식들은 셀 메이커들 이런 주식들은 계속 곤두박질 치잖아요. 네.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들은 곤두박질이 치는데 그래서 오늘 하이드로 리튬 포스도 그런 공급 계약 맺든지 그것만 나오면 소재주로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은 오늘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강세입니다. 지금 소부장들은 좀 주춤하네요. IT도 좀 고만고만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강세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 게임은요, 크랩톤하고 데브시스트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보실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넷마블, W게임즈, 뭐 그런 종목들도 다 소위 말하는 저 PBR주입니다. 게임사들은 특히 현금성 자산이 많죠.
근데 뭐 본업이 적자나는 판에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막연히 저 PBR 주라고 접근할 거는 아니다. 그다음에 엔터주들 오늘 요 ETF 요 4개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됐어요. 그 사이버 SM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엔터주도 약한 이유는 이제 음반 판매량이 예전 같지가 않다. 그래서 블랙핑크도 지금 쉬고 있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BTS가 다 군대 가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해외 콩쿠르 나가서 상 따오고 전주 대사슴놀이 우승하고 이러면 병역 혜택 주면서 왜 대중음악 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올리는 BTS 이런 건 안 주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주 비합리적인 얘기죠. 빨리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엔터를 둘러싼 기류는 상당히 무겁다. 그러면 의료기기를 다들 좀 무난합니다. 네. 방산주들이 조금 약한 이유가 지금 폴란드 문제가 계속 오리무중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LIGN-X1은 사실 폴란드하고 관계없죠. 이쪽은 이제 지금 중동하고 관계가 있어서 LIGN-X1은 유도무기, 미사일 같은 유도무기라 그랬죠. 제벌린보다 뛰어난 현궁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조만간 한 2월, 3월에는 중동으로 대규모 공급 계약이 된다. 이런 후문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중동 상황을 볼 때는 방산주들이 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이었는데 올해는 최우선 관심이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순서. 풍산도 지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풍산도 좋은 리포트 나왔죠. 제 리포트는 이미 저는 그래서 이미 풍산 리포트 최근에 주말에 썼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시간 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오늘 2차전지들이 제발 2차전지 물론 올라주면 좋겠지만 네, 이 가격대에서 버티만 주도 고맙겠다. 시장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다음 팹리스들은 오늘 조용합니다. 다음에 KCC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저 PBR주 이런 얘기예요. 네. 대충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업황이 먼저죠. 장사가 잘 돼야지 뭐. 네. 뭐랄까요? 뭐. 그 다음에는요. 바이오주들, 어제 바이오들이 전강 후약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은 다시 바이오주. 요즘 바이오가 상당히 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오늘은 바이오와 2차전지네요. 특히 오늘 바이오 강세입니다. 자, 자동차도 네, 오늘 기아가 강세네요. 현대차 기아는 이제 좀 주주환원 정책 요것들이 좀 그동안에 주가 반영이 안 돼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와 2차전지네요. 특히 2차전지가 반갑습니다. 자, 9시 14분인데요. 수급 반반 적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지금 0.8%. 자,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오늘 또 코스피 0.8% 사서 있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수 해주니까
외국인이 지금 8거래일째 순매수해주고 있어서 코스피는 수급이 좋습니다. 무난한 흐름이에요. 코스닥은요, 지금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가 현저히 좀 평소보다 어제보다 적죠. 어제는 이 시간에 상당히 매도가 컸는데,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가 적고, 첫째 외국인 보자, 두 번째 2차 전지 보자, 2차 전지도 긍정적.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도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0.9% 코스피보다 더 올라가고, 상승 종목도 986, 하락 종목도 492.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수매도가 커지는지 이걸로 봐야 되겠고, 뭐 2차 전지 동향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출발하는 14분 상황은 긍정적이다. 오늘 내일은 좀 긍정적일 것 같고, 목요일 날 또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으니까 목요일은 좀 긴장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좀 괜찮습니다. 분위기 수급이 괜찮네요. 그래서 시장 흐름 보이시죠? 시장은 이제 요것만 보면 되겠구나. 윤영님, 감사드립니다. 윤영님 계속 올해는 다들 너무 힘드신데 항상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캡디비전, 네. 그래서 우리 윤영님 다시 한번 캡디비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캡디비전은 나스닥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캡디비전도 신고가 직전에 있어서, 네. 이거는 그 평택에 공장이 있답니다. 마스닥 회사고 미국 회사지만 평택에 공장이 있어서 우리 서학개미도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얼마 안 됩니다. 유통 물량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5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실제 유통 물량이. 물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좀 늘어나겠습니다만 아직은 초기 국면이다. 네, 앞으로 자주 계속 이슈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괜찮네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역시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으니까,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일찌감치 순매수로 접어들 모양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죠? 외국인들 코스닥에 일찌감치 순매수로 접어들면 하루 종일 순매수를 보인다. 그렇다면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보일 것 같습니다. 반등을 보이는데 오늘도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요즘 막 퐁당퐁당 하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요즘 뭐 매일 퐁당퐁당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코스닥 강세인데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들은 종목별로인데요. 오늘은 프로텍, STI, 좀 개별 기업별로 움직이는 느낌? 넥스틴도 최근에, 이번에 뭐 작년 4분기 실적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TSE 같은 경우도, 테스트하는 기판을 만들었다 하면서, 개별 재료로 움직이고 있네요. 다음에 지금 태광산업, 금호수교, KCC 소위 말해서 뭐 좀 저 PBR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 주주 가치를 좀 보양하고자 하는 노력,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서 소위 말해서 지금 이 흐름이 우량주 장세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뭐 태광산업이니 금호성이 있는 게 움직이지만, 뭐 말씀드렸죠, 크랩톤이라든지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일 도드라지는 게 바이오들이 좀 도드라지고요.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의 흐름이 앞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JM님. 그 다음에 규혁님이죠. 네, 에코핸드 단계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5% 빠지면 항상, 네, 제가 항상 조언드리죠. 우리 정의원님 프로엔지 새해는요, 무조건 내가 주식 사서, 네, 5% 빠지면 무조건 팔고 다시 봐야 된다. 자, 저는 그래서 에코핸드림이 지금 이 전구체지라서, 물론 지금 업황이 좋지는 않아요. 업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 회사는 에코핸드 101360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핸드림도 거의 뭐 하이드로 리튬에 해당하는 회사였죠. 에코핸드림이 지금 이 회사의 주력 사업보다는 요거죠. 전구체, 소입경, 지름이 작은 전구체가 이런 금속의 알갱이가 전구체라고 그랬죠. 이런 많은 알갱이들을 막 합치해서 크게 만든 알갱이가 이게 양극활 물질, 소위 말하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것들을 양극재, 우리가 양극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이런 작은 알갱이들을 크게 모은 게 여기에 작은 알갱이다가 수산화 리튬을 섞어서 크게 만든 게 양극재, 양극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소입경 전구체도 소입경이 있고 대입경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지름이 큰 거는 대입경이고 작은 게 소입경인데, 소입경 전구체는 어쨌거나 증권사 자료를 보면 소입경 전구체 제조가 국내 유일의 업체다. 공장도 작년 2022년 7월에 지었다. 그래서 항상 기대주였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유미코와 MOU를 맺고 기술 제휴도 했어요. 유미코를 곧 계약이 될 줄 알았는데, 네, 2021년 9월에 MOU를 맺고 2022년 7월에 공장을 완공했는데 웬걸, 그래서 2023년 1, 4분기쯤에는 계약이 된다 했는데 개뿔 2023년 하나도 안 되고 지금 2024년 1월에 드디어 계약이 됐다 하는 겁니다. 참 힘들죠. 소재가 매출하기가 사실은 이렇게 힘듭니다.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는 촉매어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까지는 볼품 없는 회사죠. 이제는 완전히 전구체 회사. 유미코는 세계 2위 양극재 회사잖아요. 그래서 완전 위상이 달라졌다 하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당장 업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는 저는 우상향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저는 한 3만원대 초반을 한번 매력적 가격으로 봤는데 요즘 장이 이렇습니다. 빠지면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일단 5% 물리면 현금화한 후에 다시 저점을 또 노려보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그게 삼성전자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아까 보셨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것들 변화가 저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면 오히려 이제 매수 정도를 해봄직한데, 문제는 지금 2차전지 분위기가 워낙 무거워서 가격대는 이제는 좀 부담 없다 이런 생각인데, 2차전지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 주식 사서 갖고 있는 게 능사 아니다. 이제는요, 어떤 종목을 좋게 보더라도 좀 많이 오르면 팔고 다시 저점 보고, 그게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요. 다음 기업 JLK 추가 매수. 그러게 말입니다. JLK도 당연히 지금 이제 JLK도 최근에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높일 정도로 돼요. 요즘 지금 의료 AI 루닛부터 다
그래서 지금 제 이렇게 혼자 움직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눈이 뷰노까지 눈치를 살피면서 보시는 게 가격은 매력적이죠. 그때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 지금 느끼시면 코스닥 시장이 말씀드렸죠. 일단 2차 전지가 안정이 돼서 2차 전지 부분이 안정이 돼서 시장이 투자 심리가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테마든 종목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직은 2차 전지 부분이 여전히 시장을 불안하고 있어서 그래서 시장 안정 여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 지금은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차분히 흐름을 관망하는 방법이 제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말씀 드리는데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매수는 늘어나는데 코스닥 시장은 다시 매도가 느네요. 자, 순매수로 막 돌아섰다가 9시 18분부터 다시 외국인 순매도가 다시 늘니까 코스닥 지수도 지금 밀리죠. 그래서 양시장이 외국인 손아귀에 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해 주니까 뭐 우상향이 유지되는데 어제처럼 코스닥은 다시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도가 늘어나니까 네, 지수도 밀린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 손아귀에 있다. 외국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지금 그래도 전반적인 플러스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서 모르죠. 외국인들이 아주 코스닥의 순매도가 크지면 몰라도 지금까지는 좀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동향만 보면 되겠다. 9시 26분 7분인데요. 수급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이요. 계속 순매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이 8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은 좋고 특히 외국인들이 9시 한 22분 3분을 지나면서 순매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0.8% 상승 중이고요. 비슷합니다. 13분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코스닥이 좀 변화가 있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도가 늘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직은 절대 금액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때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141억 순매도니까 요 정도 가지고는 뭐 코스닥에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 순매도를 좀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 이상 팔면 몰라도요. 지금 외국인이 코스닥의 순매도로 좀 순매도가 다시 조금 늘어났지만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아직은 간지러운 수준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 없어서 투신도 지금 관망이고요. 네, 사모펀드는 소폭 순매도. 그리고 투신과 사모펀드도 신규 상장주가 없어서 팔 종목도 없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수급은 약간 외국인 매도가 있기는 하나 이 정도면 괜찮다. 아직은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가 의미 있는 규모 한 1000억까지 늘어나면 몰라도 그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고 또 하나 심리적 영향을 주는 2차 전지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좀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내일도 괜찮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도 신규 상장주도 없고 모르죠. 오늘 외국인이 만약에 코스닥에서 큰 폭 순매수를 한다면 내일은 또 외국인 동향을 봐야 되겠지만 목요일이 신규 상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는 좀 괜찮은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쟁님, 신바따님, 자, 어떤 엔캠 이런 거는 변동성이 지금 큰 시장이니까 여러분도 좀 빨리빨리 대응하십시오. 내용은 제가 그동안 워낙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들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대장전 방송 때 설명드렸듯이 지금의 코스닥 시장이 좀 이런 흐름이 보이는 이유, 코스닥만 유독 약한 이유는 첫째는 외국인 매도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 코스닥은
순매도 우위라서 그렇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규 상장이 요즘 매일 있으면서 코스닥 시장을 괴롭혔는데 요거는 요 부분 오늘은 이건 없다. 오늘은 외국인도 순매도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으로 2차 전지가 계속 하락하면서 에코프로, BM 등등이 계속 폭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하락했는데 오늘은 이들도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오늘은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다들 마음이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서 시장은 오늘 내일 정도는 괜찮겠구나 정도 보시고 다만 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차분히 좀 관망하면서 시장이 어느 때로 흘러가는가 그걸 보시고 업종으로는 지금 바이오들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좀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요즘 PBR 주들이 왜 움직이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즘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조용한 가운데서 좀 우량주, 소위 우량주 찾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일시적 흐름이겠지만 그 흐름이 좀 조용히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종목들이거든요. 안 띄는 종목들이라서 지금 일단 거론되는 거는 대광산업, 금호석유, KCC, DL, 유니드, SO일 이런 것들도 언급되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얘기는 제 얘기인데 이런 흐름이 조금 전개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그동안 좀 소외됐지만 좀 소위 말한 우량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요 오늘 제 하팀 경제TV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정의원님만 모시고 방송한 날이고 저는 2월 1일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 날입니다. 2월 1일 여러분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청자님 잘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고 애쓰는 방송 하티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